프랑스 파리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폭염으로 죽어가고 있는 파리보다 더 더운 한국은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직접 한국을 겪은 파리의 한 공무원의 사연에 파리 전역이 뒤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녀가 겪은 한국의 생존 시스템,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파리시청 기후대응팀에서 일하는 줄리 페레입니다. 제 나이 28배 청년팀장까지 올라온 건 꽤 자랑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지난 7월,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파리 기온이 무려 46도까지 치솟았거든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에펠탑이 관광객 출입을 완전히 금지했어요. 철제 구조물이 너무 뜨거워져서 화상 위험이 생겼다는 거였죠. 지하철은 선로가 휘어질까봐 운행을 중단했고 병원 응급실은 열사병 환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는 평소 관광객들로 북적였는데 그날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가게들도 문을 닫고 사람들은 모두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파리가 이렇게 멈춰버린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죠. 루브르 박물관도 냉방 시설 과부하로 일찍 문을 닫았어요. 저는 매일 밤 시청 비상대책본부에서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모니터 앞에서 빨갛게 물든 온도 지도를 보면서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제 성격상 이런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죠. 동료들은 모두 지쳐 보였고 시민들의 불만 전화는 계속 쏟아져 들어왔어요. 매일 아침 브리핑에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노인들이 쓰러지고 아이들이 탈수 증상을 보이고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거리에서 의식을 잃는 경우가 늘어났거든요. 우리가 준비한 무료 급수대와 임시 쿨링센터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시민들은 왜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할머니의 전화였어요.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너무 더워서 기사도 올 수 없다는 거였죠. 그분이 우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요. 그때 정말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동료들과 회의하면서도 계속 자책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싶었거든요. 그동안 기후 정책을 만들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받은 기후대응 우수상이 무색할 정도였죠. 그때 과장님이 갑자기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한국으로 출장을 가라는 거였어요. 아시아 폭염 대응 시스템을 배워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폭염 속에 한국이라니 더 덥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좀 억울했습니다. 프랑스가 기후 정책 선진국 아닌가요? 우리가 왜 다른 나라에서 배워야 하는지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개인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죠. 비행기표를 끊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울 기온은 39도였습니다. 파리보다 7도나 낮다고 해서 조금 안심했는데 공항에서 받은 충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공항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놀랐습니다. 개인 맞춤형 냉방 시스템이 제 체온을 감지해서 적정 온도로 조절해 주더군요. 공항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매년 40도 넘는 여름을 준비한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 말이 없었어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신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인공지능 안내 시스템이 승객들의 동선을 파악해서 가장 시원한 길로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구역별로 온도가 달랐는데 대기 시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짐을 오래 기다려야 하는 곳은 더 시원하게, 금방 지나가는 통로는 적당하게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이랑은 비교도 안 됐습니다. 우리는 에어컨만 틀어놓고 끝이었는데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가면서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사님이 말씀하시길 요즘 같은 날씨는 그냥 여름이라고 하시더군요. 예전엔 35도만 돼도 난리였는데 이제는 40도까지 일상이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적응해서 산다는 거예요. 창밖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39도 날씨에도 사람들이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버스 정류장마다 미스트가 나오는 시설이 있고 지하철 입구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어요. 모든 게 계획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파리는 46도에 완전히 마비됐는데 서울은 39도의 정상 운영이라니. 제 자존심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기후 대응에서 앞서간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랐습니다. 로비에서 자동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개인별 최적 온도를 설정해주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층별로 다른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파리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설명해 주더군요. 여름철엔 모든 건물이 이런 시스템을 가동한다면서요. 개인차를 고려해서 냉방을 조절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파리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실감났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파리 동료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한국 상황을 설명했는데 다들 믿지 않더군요. 아시아는 원래 더위에 강하다면서 우리와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더 답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걸 왜 믿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에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39도 날씨에 정말 사람들이 운동을 할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공원에 도착해 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새벽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요가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땀을 흘리면서도 즐겁게 운동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정말 힘들어 보였는데 사람들 표정은 오히려 상쾌해 보였습니다. 공원 곳곳에 미스트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10m마다 자동으로 시원한 물 한 개가 나오는 시스템이었죠. 그늘막도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심지어 체온을 감지하는 드론까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아저씨가 벤치에서 쉬고 계시길래 말을 걸어봤어요. 매일 이 시간에 나와서 운동한다고 하시더군요. 더위는 어떻게 견디느냐고 물어봤더니 익숙해지면 괜찮다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강공원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면서요. 응급상황 대비 시설부터 개인 물품 보관함까지 정말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둘러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운동기구마다 그늘이 있고 휴식 공간마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무료 급수대는 물론이고 염분 보충할 수 있는 음료수까지 비치되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한 관광객이 어지러워하면서 쓰러질 뻔했어요. 순간 걱정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분도 안 되어서 응급의료팀이 도착한 거예요. 체온감지 드론이 미리 파악하고 신고했다는 거였죠. 의료진이 전문적으로 응급처치를 해주더니 그 관광객이 금세 회복됐어요. 휴대용 냉각 장비와 전해질 보충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파리 같았으면 구급차 부르는 것만 30분은 걸렸을 텐데요. 의료진이 말하더군요. 여름철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 미리 대비하고 있다면서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날씨에 적응이 안 되어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폭염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요. 파리는 더위가 오면 모든 걸 멈추고 피하려고만 했는데 여기는 더위 속에서도 일상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오후에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날 예상 최고 기온이 45도였는데도 대학 캠퍼스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야외에서 세미나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도서관은 만석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개인별 냉방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학생에게 인공지능이 개인 체온과 활동량을 분석해서 최적의 냉방을 제공하는 거였죠. 심지어 야외 테이블에도 이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더위에도 어떻게 공부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담담하게 대답하더군요. 폭염은 우리 일상이라면서 적응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학들은 더위만 오면 수업을 취소하고 휴교령을 내렸거든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여기 학생들은 그런 더위 속에서도 당당히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더위 때문에 꿈을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시설만 잘 갖춰지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학생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실제로 도서관 시설을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개인별 책상마다 온도 조절 장치가 있고 습도까지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공부하는 자세에 따라서도 냉방이 달라지는 시스템이었어요. 학생 한 명이 설명해 주더군요. 여름철에는 더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면서요. 밖이 더우니까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아진다면서 웃더라고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날씨 때문에 교육을 멈출 수는 없다면서요.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더위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확신에 찬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프랑스 최고 대학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뒤처진 게 아니라 방향이 틀렸구나 하고요.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했지 극복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거예요. 캠퍼스를 걸으면서 든 생각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끈기와 적응력,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시스템의 완성도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제가 알던 세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어요. 파리 대학들이 문을 닫았을 때 여기서는 오히려 더 활발하게 공부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며칠 지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매일 SNS에 제가 본 것들을 올렸습니다. 한강공원의 체계적인 폭염 대응 시설, 서울대학교의 개인 맞춤형 냉방 시스템, 그리고 39도에도 정상 운영되는 모든 시설들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했어요. 그런데 파리로 돌아와서 보니 프랑스 언론이 제 보고서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연출된 쇼라면서 음모론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리 없다. 프랑스가 최고인데 아시아 나라가 우리보다 앞설 리 없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더군요. 특히 한 유력 일간지에서는 제 사진들이 조작됐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믿기 어렵다면서 한국 정부가 외국인들을 속이려고 만든 가짜 시설일 거라고 하는 거였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온 걸 왜 믿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무실에 출근했더니 모두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더군요. 한 동료가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줄리, 너 한국에서 뭘 본 거야 라면서요. 설마 진짜로 그런 시설들이 있다고 믿는 거냐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 직속 상사까지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뭔가 혜택을 받은 거 아니냐면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 전문성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회의실에서 제 보고서를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줬는데도 모두들 고개를 갸우뚱거리더군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반응이었어요. 제 전문성을 의심하는 눈빛들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한 과장이 말하더군요. 아시아 나라들은 체면 치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서요. 실제로는 다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편견에 가득 찬 말들을 듣고 있으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우월감이
이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언론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한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해와서 만났는데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질문하더군요. 한국이 거짓으로 꾸민 거라는 전제하에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정말 편견 덩어리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내가 직접 본 걸 왜 믿지 않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의 자존심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진실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들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그때 독일 공영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SNS 게시물을 보고 관심을 가졌다면서 함께 한국에 가서 생방송으로 검증해보자고 제안하더군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혹시 또 문제가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이번이 진실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독일 방송팀과 함께 다시 한국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드론, 온도 센서, 습도 측정기까지 모든 장비를 가지고 갔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죠. 독일 기자들은 정말 철저했어요. 유럽에서 가장 신뢰받는 방송사답게 모든 걸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생방송이 시작됐어요. 독일 기자가 실시간으로 온도를 측정하면서 중계했습니다. 공항 내부 온도가 구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개인 맞춤형 냉방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두 생중계됐어요. 정말 치밀하게 검증했습니다. 독일 방송팀이 가져온 정밀 온도계로 직접 측정해봤는데 한국 측에서 말하는 수치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습도, 풍속, 심지어 공기질까지 모든 데이터가 일치했습니다. 독일 기자도 놀라워하더군요. 한강공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론으로 상공에서 촬영하면서 미스트 시설의 범위를 측정했어요. 체온감지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모든 게 실제였다는 걸 유럽 시청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독일 방송팀은 정말 꼼꼼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미리 준비한 게 아닌지 확인하려고 갑자기 경로를 바꾸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똑같았습니다. 모든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독일 기자가 저에게 카메라 앞에서 증언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저는 파리시청 공무원입니다. 제 전문성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이 모든 것이 실제라고요. 그 순간 정말 떨렸어요. 제 경력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도 이런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럽 전역에서 실시간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처음엔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더군요.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댓글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마지막 일정으로 경주 양동마을을 방문했습니다. 600년 된 전통마을에서도 첨단 폭염 대응 시스템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정말 궁금했어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상상도 안 됐거든요.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해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전통 한옥과 최신 기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기와 지붕에는 태양열 차단 필름이 붙어 있고 마당에는 자동 미스트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게 조화를 이루고 있더군요. 한 할머니가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여든이 넘으신 분인데도 정정하셨거든요. 이런 더위에도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더위는 함께 나누면 시원해진다고요.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돌봐주는 모습을 보니까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할머니 집에
얼음물을 갖다 드리고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 안부를 확인하고 다니더군요. 마을 회관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에어컨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부채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한 아저씨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기계만 믿으면 안 된다면서 사람끼리 서로 챙겨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을 이장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전통적인 공동체 정신과 현대 기술을 결합했다면서요. 어르신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젊은 사람들은 전통 지혜를 익힌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조화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려가 진짜 해답이구나 하고요. 파리에서는 더위가 오면 모두 집에 숨어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만 했거든요. 여기서는 공동체가 함께 이겨내고 있었어요. 독일 기자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카메라를 끄고 개인적으로 말하더군요. 이런 모습은 유럽에서 찾기 어렵다면서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기술과 인간미가 함께 있는 곳은 처음 본다고 감탄하더라고요. 마을을 떠나면서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더위는 함께 나누면 시원해진다는 그 말씀이요. 단순한 말 같지만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삶의 철학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파리로 돌아온 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시장님, 의원들, 언론까지 모두 참석한 자리였어요. 독일 방송의 생중계 영상이 유럽 전역에 방송된 후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제 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개인 맞춤형 냉방, 체계적인 응급의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폭염 대응책을 말씀드렸어요. 자존심으로는 시민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님이 즉시 반응하셨어요. 한국과 MOU 체결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시더군요. 의원들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언론도 긍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가 한국에서 배운다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더군요. 몇 달 후 한국 전문가팀이 파리에 왔어요. 한강공원과 같은 시스템을 센 강변에 설치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파리 시민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드디어 여름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제 동료들도 변했어요. 처음엔 의심했던 그들도 이제는 한국 시스템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도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완벽주의자였던 제가 겸손함을 배웠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용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전문가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지금은 파리와 한국을 오가며 기후 대응 협력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한국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 경주 양동마을 할머니 생각이 나면 웃음이 나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기후위기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모든 나라가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 인류 공동의 과제예요. 자존심 따위는 접어두고 서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게 시민들을 지키는 진짜 방법이거든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